안녕하세요. 10년 후 부자의 작은 부자입니다. 5월 3 연휴, 5월 4일부터 6일까지 연휴네요. 연휴가 이제 드디어 시작이 됐네요. 이번 주는 이제 기쁜 소식 두 개를 전하면서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기쁜 소식은 제가 이제 드디어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이 부자되기 장기 프로젝트를 2019년 12월 4일 날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저희 시작 지점으로 보고 있는데 2024년 5월 4일 그래서 4년 5개월 만에 드디어 이제 주식 수익이 1억을 돌파했습니다. 뭐 이제 그때 19년 12월 4일에 시작했을 때 제가 S&P 지수를 289달러에 한 주 30만 원 좀 넘게 시작하면서 30만 원으로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예, 그 후로 이제 월급을 받으면 월급에서 조금씩 더 이제 남은 돈으로서 투자를 좀 더 하고 그제까지 예금 모아도 좀 더 투자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2021년 되면서 어느 정도 손에 익으니까 이제 대출을 빌려서 대출을 추가해가지고 주식을 하고 그렇게 금액을 불리고 불려서 어느덧 투자금이 1억이 넘고 이 투자금이 1억이 넘는 상태에서 야 이제 나도 이제 주식에 더 들어간 돈이 1억이 넘는구나. 물론 대출도 많이 껴서 들어간 거였지만 이제는 그걸 넘어서 투자금이 1억이 아니고 수익이 1억이 넘는 그런 시점이 드디어 왔습니다. 뭐전 나름대로 감회가 깊은 그런 상황인 거고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다시 또 이제 동영상 하나 해가지고 현재 지금 제가 느끼는 감정 그리고 그 옛날을 다시 복귀하면서 느끼는 감정들을 좀 기록을 해두려고 하고요. 그래가지고 곧, 어, 촬영은 오늘 하고 업로드는 한 수요일쯤에 올리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이 채널도 운영한 지도 이제 어느덧 이제 거의 1년이 다 돼가요. 작년 여름에 정도에 시작했는데 그때는 정말 유튜브를 아예 잘 몰랐으니까 올리는 것도 어떻게 썸네일 바꾸는 것도 잘 몰라가지고 그냥 파워포인트 쓴 거에다 올리고 쓴 내용 자체도 이제 빈약했을 뿐만 아니라 저도 이제 말이 약간 이제 빠르고 이제 말이 들러붙어가지고 사람들이 이해하기 좀 힘든 편인데 좀 더 이제 말도 좀 그나마 전달력이 높여졌고 특히 이렇게 지금 화면도 두 개 분할해서 하는 것처럼 유튜브 업로드한 것도 많이 늘리고 해서 당연히 뭐 아직은 구독자 적지만 그래도 10명을 넘고 12명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처음으로 저 댓글도 달렸습니다. 댓글. 그런 댓글이 이제 아직 제 발음이 이제 정확하지 않다 보니까 잘 안 들린다는 그런 내용이었지만 이제 좀 더 얘기도 크게 하고 좀 더 잘 들을 수 있는 내용으로 하고 댓글이란 것도 솔직히 좀 어찌 보면 관심이 표현이라 생각해서 저는 아직까지 댓글이 없었기 때문에 되게 댓글이 달려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댓글 달리고 10명도 넘고 해서 음, 주식 수익을 계속 남기는 것도 목표지만 일단은 올해가 끝날 때 음, 20명? 30명? 30명 높게 잡아요. 30명 정도 구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 전달한 채널 그런 채널이 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 내용 전달하고 이번 주에 이번 주 한 주간 매수 매도 주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난 봤을 때 월요일은 그냥 보합이었었고 미국에서 이제 4월 30일 날 급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급락을 했죠. 했는데 안타깝게도 5월 1일 날이 우리나라가 노동절이라 가지고 주식을 안 열었어요.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인버스를 5천 넘게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 4월 30일 급락해서 이제 한국도 했으면 이제 급락해서 이 정도 이제 인버스 수익이 좀 더 날 수 있었을 건데 좀 아쉽다. 이렇게 한 상태에서 5월 1일 그날 저녁도 이제 미국 주식이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5월 1일 떨어지니까 한국 주식도 많이 떨어지겠거니 했는데 이제 오히려 이제 한국 주식은 그 이틀 동안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버티다가 잘 안 떨어지고 약간만 하락하는 것으로 이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5월 2일날은 미국의 반등이 나오니까 미국이 반등을 하니까 이제 한국도 따라 반등하는 것인가 했는데 이건 또 따라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또 하락을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5월 3일 금요일 저녁에는 이제 미국이 이제 많이 오르면서 미국장이 끝났죠.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저번
달부터 이제 계속 목요일 날 잘 오르기 때문에 이거 목요일이면은 원래 좀 잘 오르는 거 아닌가라고 해서 봤는데 2주 연속 2주 연속 목요일 날 떨어졌죠.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설령 목요일이 이제 확률적으로 한 50% 넘게 이제 잘 오른다고 하더라도 제가 이걸 가지고 무슨 투자해서 기회를 삼거나 좀 넘는 50%좀 넘는 그런 확률 때문에 제가 목요일에 좀 더 베팅하거나 이렇게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목요일 상승 가서를 이제 폐기하고 이거를 투자 아이디어로 활용하는 것은 정리하기로 했고요. 예. 그리고 중국 홍콩은 계속 올랐습니다. 이제 어차피 중국 홍콩은 여전히 바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팔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계속 들고 갈 거기 때문에 팔지 않을 거니까 솔직히 이제 가지고 있는 주식이 얼마나 올랐는지에는 별로 신경을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근데 각 종목을 살펴보자도 종목별로는 이제 각 통공 주식이 얼마나 됐는지는 계속 기록이 되는데 보니까 많이 올랐습니다. 올라가지고 이제 보니까 이제 좀 오르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좀 관심을 가지면서 중국 중학 게임들 막 이게 나오면서 어떻게 투자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반면에 이제 옛날에는 한 몇 주 전만 아니 그것도 몇 주도 아니에요. 한 일주 전만 해도 중국 홍콩 망한다, 중국 미래 없다, 잃어버린 20년이 반복될 것이다, 부동산 어떡할래? 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왔었는데 중국 절대 안 된다는 그런 전문가들, 전문가들 이제 그런 사람들은 싹 다 사라져가지고 이제 어딘지 잘 보이지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역시나 이제 가격이라는 것은 이제 그 경제가 잘 되고 그런 게 아니고 현재에 있는 현재에 있는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가의 차이. 물론 중국이 현재 안 좋지만 주식가치 시장은 더 안 좋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의 가치보다 덜 반영된 거니까 오를 수 있으니까 사면 되는 거고 그런 거 없이 지금 안 좋으면 안 좋다고만 얘기해서 안 사면은 그거는 어찌 보면은 기회를 좀 놓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그러니까는 좀 저평가된 거에서 좀 더 기회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좀 더 주식 투자로서는 좋은 방법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사실 드는 그런 사례였습니다. 자, 지난주에 계획과 실행을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좀 여러 가지 많이 봤었었는데 일단 제가 주의 깊게 봤던 것이 테슬라 요게 지금 실적도 엄청 안 좋게 나왔는데 엄청 안 좋게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그 모델 Y인가요? 그걸 해가지고 좀 더 싼 저가 전기차를 만든다. 요거 하나 때문에 좀 오히려 반등을 하기 시작하더니 그게 3일 연속 계속 반등을 했죠. 3일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근거가 없는데 이 근거가 없는데 이거 시장 왜 계속 가는 거지? 야, 이거 이런 식으로도 그냥 계속 갈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요 점을 제가 주의 깊게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켜보니까 이제 4월 30일이랑 5월 1일 날 할인 나오니까는 테슬라도 많이 떨어지면서 이제 그 근거 없는 상승에 대해서 이제 역시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했는데 5월 2일 날 3일 날 이 사이에서 지금 이제 특히 3일 날 고용 데이터가 좋게 나왔죠. 그래서 이게 딱 이게 뜨니까 그냥 같이 떠요. 같이 올라가더라고요. 같이 올라가면서 이제는 그 실적 발표도 이제 2주 전에 얘기인 거고 시장이 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느낌? 그런 느낌이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그 금융시장, 주식시장은 이제 단기 기억력 이렇게 하던데 이런 실적 악재 이런 것도 결국은 좀 2주 전에 옛날 소재가 되면서 그냥 엄청 넘어가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렇다가도 나중에 또 같이 떨어지면은 그때도 실적이 안 좋았었다 뭐겠다 계기가 나오겠죠. 그지 넘어간 상태에서는 엄청 넘어가가지고 이제 더 이상 그런 얘기가 안 나오는 상황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CGV는 이제 지금 제가 또 이제 어떻게 움직일지 본다고 이제 경험을 하겠다고 했고 천천히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천천히 오르고 있고 천천히 오르는 거는 지켜보고 있고요. 지금은 아직까지는 제가 팔고 싶은 가격까지는 올라오지 않았고 어떻게 되는지는 다음 주도 계속 지켜보면서 그 추이는 계속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게 저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건데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이스라엘 이란 때문에 떨어진다 뭔다 얘기 나오다가 미국 경제 성장률 나오니까는 이제 아예 그냥 이스라엘 이란은 아예 이슈 사라졌고 이번에도 여전히 이슈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지수 변동이 결국 먼저인 거고 이제 이런 변동하니까 이제 원래
신경도 쓰지 않던 이스라엘 이란 갖다 붙이면서 이것 때문에 오른다 뭔다 하다가 갑자기 다른 지표가 나오고 다른 근거가 있으니까는 그건 던져버리고 지금 이제 미국 경쟁률 성장에 따라서 이제 오르고 떨어진 걸 얘기하다가 뭐 보니 그때는 이스라엘 이란 때문에 오르는다며 뭐 전쟁 떨어지면은 뭐 어떻게 된다며 하다가 이제 결과에 아예 신경을 안 쓰는 상황이 오는 거잖아요. 예, 그런 거 보면 역시 변동 결과에 따라 이유를 갖다 맞춘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었고 결국은 이게 매년 이런 숙제들은 있었을 거니까 작년에도 올랐을 때는 오르는 거에 이유가 있었을 거고 떨어질 때는 떨어진 거에 이유가 있었을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올해도 결국은 그렇게 해서 이유는 갖다 붙이는 거고 결국에는 그런 이슈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해의 어떤 계절성 그 해의 어떤 나오던 항상 반복되는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좀 더 강해지다 보니까 5월은 좀 더 잘 떨어지는 그런 달이고 그런 경향성을 보였으니 뭐 다른 이런 자잘한 올해 있는 이런 이슈들 말에 관계없이 그냥 뭐 결국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됐어요. 좀 더 강하게 들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제 인버스는 팔 생각이 없고 오히려 더 매수를 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음, 그렇기 때문에 별다른 불안감 없이 그냥 이제 시장을 지켜보는 상황이 됐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날 뭐 한 코스피에 코스닥이 많이 올린다고 하더라도 뭐 인버스는 팔 생각이 없고 계속 진행하면서 추이를 보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5월 말, 6월 말, 7월 말 이렇게 되면서 이게 지금 나는 계절성을 믿었는데 그렇게 안 되더라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이제 다시 내용 정리해서 올리면서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런 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좀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고 맞으면 맞는 대로 이렇게 생각했고 결국 그렇게 가더라 해가지고 제가 지켜봤던 거 경험한 거를 다시 정리해가지고 이 동영상에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 외 매수 매도 주식은 한국이 지금 이제 지금 그 많이 떨어졌다가 이제 오른 상태 내에서 지금 약간 조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코스피 자체가 이렇게 움직였다 하고 그렇고 그냥 각 종목들도 약간 고점에서 좀 빠진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중공업 주식도 제가 팔았던 요 가격보다 좀 낮은 상태여서 아직 제가 팔았던 가격에서 더 팔았던 가격만큼을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뭐 팔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많이 빠진 것도 아니니까 제가 사기도 좀 애매한 시점이라서 올해는 보니까 이번 주는 보니까 이렇게 한 번도 사고 파는 게 없는 그런 주가 되었네요. 그래서 그래도 이 주식은 좀 있으면 팔면 좀 있으면 팔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있으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언저리에 걸쳐 있는 주들은 좀 보여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다음 주에 팔고 되면 사게 되면 내용을 올리고 있고 좀 차분히 기다려 보면서 이제 매수 매도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저점 근처의 주식들랑 인버스랑 달러 등은 이제 앞자리 등 바꾸는 것을 신경 쓰고 있고 이렇게 되면 트레이딩 전략을 하는 것도 진행을 해보고 그 내용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홍콩, 일본 주식인데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 되면서 이제 좀만 잘 나오거나 아니면은 뭐 사람이 사고 싶으면 뭐 이것저것 해서 그 내용 중에서도 호재라고 어떤 것을 인정해버린 다음에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해버리는데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이 낮게 나왔다고 하지만 어찌되었든 자사주 매입에 있어서 이슈가 되면서 이제 올랐잖아요. 사실 그게 이유가 아니고 그냥 많이 떨어졌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사고 싶어서 그게 더 정확한 이유가 됐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건 올랐는데 그래서 반대로 이렇게 떨어진 주식도 이제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스타벅스가 지금 그 주식인데 저는 이제 브랜드 파워가 강한 주식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이해하기 쉬운 기업들 좋아하는데 스타벅스가 지금 이제 들어보니까 떨어졌다고 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그 전쟁에 대한 불매 운동.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이 스타벅스는 자기네가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지만 얘들의 친이스라엘 기업이 아니냐. 무슨 창업자 중에서도 이스라엘 쪽인데 친이스라엘 기업 아니냐라 해서 불매 운동. 그것도 솔직히 이제 한정적, 잠깐이 단기적인 이벤트겠죠. 그리고 이제 소비재 이런 것들이 좀 덜 팔린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우려로 떨어질 수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떨어지는 폭이 너무 큰 거예요. 10% 넘게 한 15% 빠졌죠. 그러니까는 이게 좀 떨어지는 건 알겠는데 15%까지 빠지는 것은 좀 지나친 낙폭인 것 같아가지고 요때가 좀 모을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해가지고 지금 이제 7주를 모았고요. 만약에 더 떨어지게 되면은 좀 더 매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은 제가 원래 70달러 팔 때도 그 단기 트레이딩으로 봐가지고 이제 좀 유가가 떨어지면 좀 살려고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판 만큼 다시 되샀고, 그리고 만약에 더 떨어지게 된다면은 조금씩 더 이제 매집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아크는 계속 팔다가 이번에 금요일 날 급등하면서 지금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또 트레이딩 하려고 다시 또 좀 다시 매집을 했고요. 그리고 주식들이 이제 조금씩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것저것 팔 가격이 올라온 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즌도 팔았고, 쿠팡도 팔았고, 코카콜라 60달러 되니까 팔고 있고요. 특히 다비타. 이게 한 주 제가 가지고 있었었는데, 제가 70달러에 샀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 크게 욕심 안 부리고 2배 되면 팔아야겠는데 드디어 140이 된 거예요. 그래서 141달러에 보이길래 그냥 맘 편히 그냥 한 주 잘라서 처분을 했고요. 그리고 애플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 크게 한다니까 시간으로 10% 넘게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2주 정도 팔아가지고 팔았고, 애플에도 이제 가격이 좀 떨어지면 이건 다시 또 매수해서 가지고 있으려고 합니다. 단순한 트레이딩 방식으로 이제 판 주식이고, 이건 곧 다시 매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거는 매수 매도 주식을 올리는 페이지이기 때문에 쓰지 못하는데, 일단 홍콩 주식, 중국 주식들 잘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잘 오르고 있어가지고 그거는 제가 나중에 이것도 이제 그 1억 달성 마일스톤을 찍었으니까 현재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보유 종목들을 보여주고 수익률이라든가 이렇게 각 종목을 좀 소개하는 자리를 동영상 한번 만들어 볼까 해요. 그때 이제 홍콩 주식이랑 중국 주식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좀 그때 가서 좀 더 제가 내용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수익 공개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목요일부터 보다 보니까 제가 지난주에 수익이 9,500만 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다 보니까 홍콩이 많이 오르고 환율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거 1억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게 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요일까지 가보니까 좀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1억을.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그때 금요일 저녁에 지켜보면서 오늘도 미국이 올라주면 1억 찍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기대하면서 토요일 자고 일어났거든요. 토요일 날 아침 오늘이죠. 오늘 일어나 보니까 많이 올라가지고 이제 1억을 넘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1억을 넘었구나 라고 생각이 들고 실제로 정리해 봤더니 1억을 넘겼더라고요. 그래서 드디어 그래서 제가 날짜를 재보니까 제가 2019년 12월 4일 날 시작을 했고 정확히 4년 5개월 만에 드디어 이제 수익 1억을 돌파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누구한테는 되게 쉬운 1억 번다는 것이 뭐 하루 투자면은 뭐 하루에 등락을 해서 1억을 벌 수도 있다. 뭐 몇 달 만에 내가 얼마 벌었다 얘기 나오지만 저한테는 4년 5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거든요. 당연히 제가 이제 시대가 작기 때문에 왜냐면은 적은 돈으로 이제 투자를 천천히 시작해서 월급을 조금씩 모아가지고 계속 투자를 그러면 늘려가는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좀 더 걸렸던 거고 어찌됐든 뭐 어떻게 평가하든 저 나름의 생각으로서는 그 기간을 생각해 보면은 참 그냥 고생 시간이었고 그래서 이제 이 1억이라는 수익이 되게 전 뜻깊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를 잘 이해하고 해가지고 더 이제 더 불려보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이제 해서 내용은 다시 또 제가 배우고 한 내용은 이 사이트에 이 동영상에 업로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뭐 이번 주에는 이제 그 국내 주식이 좀 떨어져 주면서 CGV는 좀 올라줬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수익을 이제 지켰고요. 지난주 대비해서 수익을 지켰고 이게 지금 미국이랑 홍콩 주식들이 올라주면서 많이 들면서 그래서 총 수익이 지금 1억 195만 8천 원 수익을 남겼고 총 투자금은 지금 2억 6,700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2억 6천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제 62% 정도 수익이고 제가 나머지 신용대출 빼고 제 투자 원금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제가 109% 정도 지금 투자가 수익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고요. 향후 계획 및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제가 시장을 보면서 이거 다음 주에 있고 이렇게 봐야겠는데 라는 것이 지난주만큼 많지는 않더라고요. 어찌되었든 지금은 이제 기다릴 시점인 것 같고 제가 보였듯이 한국 주식은 하나도 안 사고 안 팔았잖아요. 그래서 넘어가고 있는 그냥 기다림의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어찌됐든 5월 말까지, 그리고 5월 말이 아니라면은 뭐 6월, 8월 말까지 차분하게 기다리면서 예, 기회를 볼 생각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스타벅스나 옥시드날차처럼 떨어진 주식들, 갑자기 개별 종목이 떨어지게 됐는데 괜찮은 주식이다 하면은 이거는 또 매집을 또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그 1억은 찍었지만 제가 찍으면서 동영상도 올리려고 해가지고 제 기록들을 복귀해 봤거든요. 근데 비슷한 게 작년에도 한 제가 8월 정도에서 갑자기 주식들이 많이 오르면서 6천만 원을 6,500만 원 금방금방 찍더라고요. 그래서 6천만 원 찍고 다음 주 되니까 6,500까지 찍었었는데 그 이후로 좀 떨어져가지고 이제 10월까지 많이 떨어지고 제가 떨어졌을 때 많이 샀지만 사서 올라도 6,500만 원을 복구하지 못하고 6,100만 원 선에서 그 한 해가 끝났어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이제 1을 찍었다고 하지만 앞으로 조정이 있고 떨어지게 된다면은 올해 수익이 이 정도로 끝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이것은 그냥 찍고 내려오는 때 어느 정도를 찍었다에 불과한 문제인 거고 지금 자체를 내가 번 돈이라 생각하지 않고 그냥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어쨌든 등락이 있지만 요거 내에서 근처 내에서 지금 계속 만들어 간다. 계속 불려 나간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이제 해볼 그렇게 마음에 두지 않고 계속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내용을 계속 업로드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주에 매수매도 주식은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동영상, 그러니까 뭐 1억 올린 것에 대한 동영상 올리고 그리고 보유주식에 대한 동영상 성적 올리고 해가지고 좀 더 좋은 조식 그리고 전달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댓글에서 이제 그 발음이랑 목소리 좀 작다고 해서 좀 크게 만다고 했는데 잘 됐는지 모르겠네요. 저도 한번 제가 찍은 동영상 다시 보면서 내용 잘 전달되는지 확인하고 좀 더 이해되고 알아듣기 쉬운 그런 발음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